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개막이 역시나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또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는 건 경기도 경기지만 각 구단의 유니폼을 좀 많이 기대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각 구단들의 유니폼이 2월 17일 정도에 이제 K리그 1의 구단들 모든 유니폼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체크를 했고 올해에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선은 파이널 B팀, 뭐 대전, 광주 등 승격팀을 포함한 지난해 파이널 B팀의 유니폼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은 모르지만 객축 감성은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과연 또 각 팀인 유니폼 없던지 함께 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해 순위의 역순으로 대전 하나시티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라이트 오브 하나라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유니폼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스토레에서 유니폼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은 오버 더 피치가 했다고 알고 있고요. 보면 뭐 지혜로운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한 줄기 빛이라는 의미의 대전의 상징인 한빛탑 그리고 엑스포 다리를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2023년에는 축구특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대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테마로 한빛탑과 엑스포다리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유니폼 아래에 있는 컨셉 로고도 대전 하나시티즌을 의미하는 1, 하나와 그리고 대전의 D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엑스포다리 형상까지 적용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뭐 길게는 안 하겠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1이랑 D가 합쳐진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홈킷부터 보면 홈킷은 이제 한빛탑의 그것을 역시 또 가져오고자 했다. 한빛탑의 위로 솟구치는 건물 구조와 상단 부분의 원형 구조물을 형상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K리그 1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줄무늬, 그리고 하나 그린, 대전 자주, 그리고 승격 골드. 이 세 가지 색깔을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보면 이 좀 노란색이 좀 짙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아주 이게 좀 더 옅었다면 뭐 내지는 흰색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유니폼이 나온 거니까 뭐 따로 얘기를 할 건 뭐 고칠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웨이 킷은 한빛탑 전면부에 사각형을 형상화했다. 저 살면서 한빛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빛탑을 대전 가면 가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빛탑이 대전에서 되게 중요한 건축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유니폼이 또 바로 대전의 홈 원정 유니폼인데요. 어쨌든 뭐 한빛탑의 자주색 구조물을 그대로 유니폼에 또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흰색 바탕에 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개인적인 감상은 하나은행에 이렇게 금색이 많이 들어갔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뭐 자주색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전 시티즌 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자주색이 원래 베이스고 하나은행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은행에 초록색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다만 이제 자주색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주색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대전 팬분들께서. 근데 다만 이제 뭐 돈을 하나은행에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광주FC인데요. 광주FC는 켈미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특징을 보면 주작의 발톱 스크래치, 주작의 날갯짓 패턴, 유니폼 뒤에는 광주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광주의 이 색 주작인 줄 몰랐습니다. 주작인 줄 몰랐는데 주작이라고 해서 이거 주작이었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홈 유니폼부터 보면 홈 유니폼 역시 주작의 발톱을 형상화한 스크래치, 그리고 이 유니폼의 패턴이 날카롭고 강력한 또 공격 축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비상의 날갯짓을 패턴화했다고 합니다. 이 유니폼에 좀 더 진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비상의 날갯짓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유니폼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공격 축구의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넘어가서 원정 유니폼 보면 주작의 발톱을 심플화했다. 보면 이 삼각형처럼 있는 게 주작의 발톱을 심플한 것 같고, 근데 심플화라는 말을 전 살면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뭐 단순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간략화 이런 것도 아니고 심플화, 살면서 처음 보는다는데 어쨌든 뭐 이해는 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옐로우와 레드 컬러를 혼합했습니다. 이 광주라는 구단의 색깔이라고 하면 응당 이 노란색과 붉은색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색깔을 잘 혼합했다고 생각하고 비상의 날갯짓 패턴화는 여기서도 적용이 됐다.
저는 이 날갯짓이 아니라 호랑이 무늬 같았는데 어쨌든 날갯짓이라고 하니까 또 날갯짓이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수원 삼성의 유니폼인데요. 수원 삼성은 푸마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왼쪽 분께서 입고 있는 게 홈 유니폼, 그리고 오른쪽 분께서 입고 계시는 게 원정 유니폼인 것 같은데요. 푸마에서 디자인한 포맷, 그리고 거기에 이 수원의 날개 문양을 또 재해석한 패턴을 넣어서 구단의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하고, 이 홈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색감 변화를 통해서 독창성을 높였고, 원정은 톤 다운된 청색과 백색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 유니폼을 조금 더 뜯어보면 사실 이 선수들이 입은 걸 봤을 때는 저는 살짝 조금 더 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상품 설명하는 그 사진을 보면 약간 옅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푸마가 수원 삼성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수원 삼성과 푸마의 어떤 유니폼이 좀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 유니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또 수원 스타일대로 또 잘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수원 삼성 유니폼 꽤 이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정 유니폼 또한 이 톤 다운된 청색 그리고 백색 보면 이 어쩔 수 없이 K리그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원정 유니폼을 모두 다 흰색 계열로 맞춰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약간은 그걸 좀 덜하게 해줘서 연한 색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톤 다운된 청색이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엠블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시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하늘색으로 해놓던 그런 수원 삼성 유니폼이고, 이게 뭐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트레이닝복 스멜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선수들이 입은 걸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 앱서울의 유니폼인데요. 1983 헤리티지 1983년에 창단됐던 구단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했던 유니폼으로 보입니다. 앱서울의 창단 40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유니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구단의 역사성 그리고 전통성을 담아서 40주년 기념 엠블럼 그리고 로고도 만들어 놨고, 유니폼 각 부분에 창단의 의미를 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새겼다고 합니다. 포르스펙스가 이 유니폼 제작사인데 이 라보나와 함께 또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기념 엠블럼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골드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좀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광과 찬란한 미래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영광과 어떤 게 찬란한 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넘어서 홈을 좀 보면 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서울 유니폼이 원래 좀 되게 예쁘게 나오는 유니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유니폼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1983년 창단 유니폼에서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좌우 절반으로 투톤 배색을 나눴죠. 이런 것들은 이 1983년 당시 유니폼, 지금 사진만 보면 있는 이 1983년 당시 유니폼과는 살짝 다르지만, 또 최근에 서울은 계속해서 건발 스트라이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빨간색은 구단의 과거, 그리고 검정색은 서울의 현재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서울의 현재가 어두다는 걸 표현한 게 아니냐라고 자조적인 글을 쓰신 것도 봤는데, 어쨌든 되게 예쁘고요. 제가 이 창단 당시 유니폼을 그대로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창단 유니폼에도 얇은 스트라이프가 있어서 이런 디자인을 차용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줄만 사용해서요, 창단 4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원정 유니폼은 흰색을 기본색으로 하고 있는데요. 역시 골드 마킹을 사용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뭐 부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뭐 거의 뭐 골프를 치러 이 옷을 입고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 상당히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창단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요소들, 뭐 오른쪽 하단에 있는 40주년 기념 로고나 뭐 아니면 엠블럼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대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잘 나왔다. 그리고 강성진 선수가 입은 거 보니까 되게 또 예뻐 보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여기로까지 보고, 다음은 대구FC입니다. 대구FC는 윌투윈이라는 또 이름을 붙여서 유니폼을 출시를 했는데요. 콜스튜디오에서 만들었습니다. 엠블럼 속에 있는 이 불꽃 모양을 형상화한 로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로고의 패턴을 엠보싱 처리로 은은하게 담아서 또 승리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걸 좀 세세하게 보면 대구의 이 불꽃 모양이 또 잘 보이기도 하는데요.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유니폼을 통해서 대구 선수들이 빛나기를 의도했다고 하고, 카라를 조립해서 클래식한 포인트를 주고 유니폼 마킹 그리고 스폰서 로고에는 남색 적용해서 무게감을 더하고자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유니폼을 보면 이 대구의 상징색인 하늘색, 그리고 하에 있는 정신력을 표현하는 남색을 넣었다고 하고요. 참 남색은 좋은 색인가 봐요. 정신력도 주고 무게감도 주고. 어쨌든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카라는 역시 포인트고, 이 왼쪽 소매에는 우리들의 축구단, 오른쪽에는 이 새로운 시장님께서 부임하면서 밀고 계시는 파워풀 대구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대구라는 자부심이라는 패치도 선수들이 부착을 해서 뛴다고 하고요. 넘어가서 원정을 보면 역시 핑크톤이 가미된 흰색입니다. 근데 핑크가 갑자기 왜 들어왔지라는 생각 살짝 들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요. 카라 역시 포인트고, 여기에도 우리들의 축구단하고 파워풀 대구 있고 대구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대구 유니폼은 뭐 이 정도까지만 봐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원FC의 유니폼 보겠는데요. 서울과 이름이 비슷한데 더 헤리테지입니다. 수원의 어떤 역사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도시 수원FC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다 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유니폼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홈 유니폼은 바르셀로나, 원정 유니폼은 파리 생제르맹 본 것 같다고 하는데, 사진 보이시죠? 네, 수원FC가 원본인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원FC가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을 좀 보면 역시 뭐 1, 2번은 똑같은데요. 유사 바르샤요? 안지현이 모델인데 안지현이 모델이면 수원FC가 먼저 한 거고 바르셀로나가 늦게 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유니폼 되게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모델바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니폼 중에 하나고요. 원정 유니폼도 보면 네, 박은수 치어리더께서 입었는데 유사 PSG가 아니라 PSG가 유사 수프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유니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파이널 B 팀들의 유니폼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역시 저도 그렇고 이걸 보실 분들도 그렇고 패션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폼이 뭐 단순하게 예쁘다 아니다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유니폼이 디자인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그럼에도 이 팀들 중 가장 유니폼을 잘 뽑은 건 수원FC가 아닌가. 역시 옷은 사람발을 탄다. 사람이 옷발을 타는 게 아니라 옷은 사람발을 타죠. 네, 옷은 사람발을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이널 B 유니폼 체크는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파이널 A 유니폼 체크도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